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올라섰지만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규모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DA란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 원조 또는 정부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ODA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ODA 지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구촌 공동번영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1년 중 개도국 대상 백신 및 방역 물품 지원, 긴급 차관 지원 등 보건 의료 분야 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9개 회원국 중 지원 규모 순위가 전년의 16위에서 2021년 15위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기에 향후 ODA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고강도 게임 규제 정책을 펼치고 신규 게임 출시를 중단했던 중국이 8개월여 만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 한국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가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판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에 발급하는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에 발급하는 외자 판호를 함께 발급하는데 이번엔 중국산 게임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현재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은 수년째 막혀 있습니다. 상당수 국내 게임사는 북미 유럽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궤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다시 신규 게임 출시를 허가하면서 국내 게임사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지 중소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판호가 발급됐지만 8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는 점은 게임 시장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라며 중국 내에서 게임 산업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생명, 화재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삼성금융후계사가 삼성파이낸셜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의 공동 브랜드로 새로 출범합니다. 이들 삼성금융후계사는 12일 최근 금융환경이 전통 금융사들과 빅테크, 핀테크 간의 협력과 경쟁으로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과 고객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의 욕구와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금융사들은 각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금융사들은 각 계열사가 혼용해서 사용하던 기업 이미지도 금융 공동 브랜드에 맞춰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5개사는 이번 금융 공동 브랜드를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인 모니모 등 금융 협업물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앱 하나로 생명, 화재 등 보험을 비롯해 카드 증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고 포인트를 쌓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금융사들은 이번 공동 브랜드 론칭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104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 41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은 3년 연속, 독립기념관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꼽혔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도 VR 어촌마을 체험, 비대면 해양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고객 맞춤 프로그램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랜드 등 96곳은 보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SR,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무려 104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도 공시할 예정이며 미흡 기관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롯데쇼핑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2년 만에 중단합니다. 후발주자로서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해 아웃풋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경쟁력이 있는 바로 배송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은 성장 여력이 크다는 판단에 업체들이 신규 진입하고 있지만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새벽 배송으로 아직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없다시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통합 물류센터를 통해 재고 관리에 나서는 오아시스 마켓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새벽 배송 빅3로 꼽히는 마켓컬리, 쓱닷컴, 쿠팡 등은 수익성 악화에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 배송이 신시장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흑자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기업들도 서비스를 차별화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2022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3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별로 일반 전형은 30명을 채용하며 세부적으로는 산림교육 13명, 산림치유 12명, 산림레포츠 2명, 시설관리 3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전형은 산림교육 5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4월 26일 오후 2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13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